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을 찾아보고 또 매매할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차트통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래량 실렸던 종목 먼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 두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우리들 생명과학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들 제약과 그리고 오늘 장중 등락이 굉장히 좀 컸던 종목인데 그 GN테크라는 종목이 또 장중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뤘지만은 오늘 막판에 좀 마이너스권으로 즉 1,400만 주 거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 급증 종목 중에서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들 생명과학이 왜 이 시점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을까? 오늘 장 흐름에 반등도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코스닥 쪽에서도 저가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단기 반등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테마 순환의 저가 종목군들과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순환 흐름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명과학의 상한가 가는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들 제약의 좀 상한가 가는 모습들은 즉 이쪽도 낙폭 과대 이후에 반발 매수고 오늘도 5천만 주 이상의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매 투자자들의 매매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 정도 주 초반 정도까지 좀 수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N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한 500원부터 해서 거의 전고점 시세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단기 본전 물량뿐만 아니라 차익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이런 거래량 급등 종목을 좀 확인을 하는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에서 바른손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이쪽 종목들이 움직였고 동양그룹주들이 또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한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바른손이라든지 그리고 건설업종들, 중저가 건설업종들, 4대강 관련 종목군들 쪽의 흐름들이 또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자리에서 건설이 또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오늘 마감을 좀 하는 모습들이었고 또 울트라건설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4대강 관련 종목군들의 종목 시세 흐름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종목 건설주 중에서 우원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입동자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사실 특수건설도 이제 단기 낙폭 이후에 오늘 1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직전 고점 물량을 좀 소화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내일도 시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일동제약이 또다시 1차 상승 이후에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매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제약주뿐만 아니라 중저가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그리고 오늘 시장 대형주 쪽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또 움직임이 동시다발로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 약간 좀 수급이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호전되는 이런 자리가 좀 진행이 됐고 이런 종목군들도 전고점 물량들 내일은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재료를 보유한 소프트포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 이후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사실 대량거래 600만 주 이상의 대량거래 터지면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모습들보다도 약간 차익을 하면서 물량을 좀 정리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군의 건설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하늘건설이 하한가가 나왔고요. 이 종목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한해운이 악재가 나왔습니다. 한 발 늦어서도 일단 보유자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두 종목 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자 우리 대한해운의 모습들과 그리고 한일건설 종목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 중에서 중저가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금호산업이었죠. 금호산업이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보니까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정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죠. 단기간에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점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단기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감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 그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유상증 감자를 좀 했습니다. 근데 중저가 건설업종들 중에서 이제 사실 이 감자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시장에 좀 재무제표 좀 개선을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도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좀 만들어지겠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역시도 우리 업황 자체가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주 중에서 최근 들어서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매각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우리 BDI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만 대용주입니다.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중형 섹터들의 종목에 선정이 되면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매매를 자체를 조금 좀 배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5천원권에서 수익을 본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한 8천원 정도, 즉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00원권 이상의 급등 흐름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거래량은 우리가 약간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인위적으로 좀 만드는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거래를 보면서 좀 우리가 이런 그 시장 흐름에 맞게끔 좀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내일도 하한가를 좀 피할 수 없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나왔던 종목까지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군들 찾으신 게 있나요? 자, 여기 그 신고가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종목군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종목군들이 그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특히 옵트론텍이라든지 그리고 동아지질이라든지 자, 이들 종목군들이 기관들의 그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세력들의 그 모습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BH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신고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BH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기관들의 차익하는 물량들이 나왔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 조금 우리가 크게 가져가기보다도 익절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신고가를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15만 주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계속 2차 랠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추세 흐름들 타는 자리를 봐야 되겠다. 즉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중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보유를 하되 신고가를 돌파하는 쪽에서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같이 기관과 함께 같은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시세의 연속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자는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수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살아있고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고점을 만들어낸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